여러분들 이게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이 방첩사 3개를 쪼개고 검찰 공소청으로 개각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더라도 사법부가 거의 특정 정치 세력의 거의 하수인처럼 탈바꿈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장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거든요. 한국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닥터 AI한테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3권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면은 체제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뭐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아주 비슷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기를 뚫고 나치 체제가 여러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아주 형식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하에서는 선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 거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의회를 무력화하고 정당을 해산하고 결국은 일당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자체가 그냥 형식화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 합리적인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2차 세계대전의 수렁 속으로 그냥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의 소련 붕괴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위 제도로 복귀를 해버린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 국가와 같이 시민사회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고 러시아 시민들도 피해의식이 서방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러시아 역사 전편을 흐르는 것은 국가주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관상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결국은 푸틴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냥 그걸 뒤엎는 거죠. 2000년도에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 언론 통제, 야당 탄압, 사법부 장악, 선거 조작 이렇게 해서 권력이 이제 영속적으로 본래의 러시아 민족에게 맞는 체제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상 선거는 존재하지만 강력한 국가 개입과 정보 통제로 인해 실질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6.3 대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권력 교체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한국 상황을 그동안 관심 있게 진지하게 지켜본 그런 관찰자이자 연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권력 교체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한쪽에서 윤 어게인이 이렇게 해봐야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운동장에 엄청나게 기울어져 버린 거죠.
자, 클로브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패배의식을 여러분들에게 뭐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알아야 여러분들 좀 덜 당할 거 아니냐. 지금 한국 상황이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사례가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차베스가 여러분들 등장해 가지고 차베스가 등장해 선거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차베스 이후에 선거 시스템을 집권당에 유리하게 바꿔버린 거죠. 2010년대 이후에는 야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 새롭고 특이한 게 아니고 세계에서 지금 관찰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사례 연구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사례 하나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앞으로. 네. 베네수엘라는 선거는 있습니다. 네. 그 선거가 형식적인 거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그냥 전체주의 체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한때 남미에서 가장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성이 밝은 그런 나라였고 수도였던 거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다음은 터키입니다. 터키도 여러분들 국부에 해당하는 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대단히 개방적인 세속적인 그런 국가로 참 잘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그런 절대자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 그리고 선거를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권위주의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입니다.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실질로 야당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유주의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통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살펴본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은 선거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선거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럼 국민이 이제 주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뭐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신 사례들이 이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주권의 행사 가능성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에이아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지휘 회장님의 절망적인 방송입니다. 절망적인 방송이든 말든 간에 내 방송은 여러분들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거가 장악됐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뭐 희망을 갖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볼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피해를 치르게 되겠죠. 그동안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크게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이름 틀린 게 있습니까? 칼이 주어져서 칼을 못 쓰면 당신이 탄핵당할 거다 이 이야기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제 방송의 요지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없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취향이 안 맞고 내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본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죠. 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뭐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그렇게 하면은 탄핵당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정도가 아니고 5년 동안 떠들었지 않습니까? 제 통찰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넓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자, 이제 헝가리 사례를 한 번 정도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전문가들이 용어가 현대적 일당 지배 체제 국가가 된 겁니다. 헝가리는 외관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